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직대는 인사 먼저 해주실게요. 직무대행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함께 해주신 강사님, 이사님, 대의원님, 조합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협력사 회의는 설계업체에서 작성한 정비계획안의 설명을 듣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분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거쳐 여러 번 수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본 자료를 검토하시어 우리 단지의 쾌적한 환경과 신속한 사업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지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에서 사무국장의 채용을 심의하였고 대의원에서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재경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경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고 설계사무소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업무 담당하고 있는 유타 인지니어링 이승이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지금 이제 도시계획 업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 1월 30일이죠. 30일 날 이제 주민 설명회 했던 내용 부분들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내용 부분들 한번 다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설계안 이어서 이제 뒤에 설명하는 형태로 일단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주민 설명회 때 이제 작성했던 이제 자료 먼저 이제 배포해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업무를 진행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이제 2021년도죠. 21년도에 이제 그 공공에서 이제 영등포 도심 역세권에 대해서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했고요. 그 결정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을 이제 작성을 해서 지금 이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대관 업무까지 이제 같이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안서를 이제 작성을 이제 거의 다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영등포구청에다가 제안서를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분들, 조합원님들의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지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동의서 진구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작성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제안서 접수 요건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영등포 구청에다가 이제 이 정비계획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신청 접수를 하게 되고요.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영등포구의 이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그 우체국 부지, 저희 이제 사업 부지 안에 이제 우체국 부지라든지 주변에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계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사전에 협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체국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구조상 이제 사전 합의는 한 2차례, 3차례 정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체국의 입장 그런 겁니다. 이제 정식으로 입안이 돼서 구청에서 정식으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야지만 본인들이 이제 정식으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지 지금 사전 단계에서 접수 입안이 되지도 않은 계획안을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하는 데는 좀 본인들도 부담감도 있고
이제 구두상 협의밖에 안 된다. 이게 그 서류상 이제 뭐 증거를 남길 수도 없고 서면으로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다. 라는 입장이에요. 우체국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어쨌거나 지금 우체국하고 이제 정식으로 협의하기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지금 그 계획안을 가지고 구청에 접수를 한 이후에 구청에서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것들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계획안을 일단 1차적으로 좀 잡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제안서를 입안을 하고 이제 관계기관을 협의를 돌게 되면 그 관계기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문문으로 이제 의견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견을 보내기 전에 이제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필요한 관계기관, 우체국이라든지 뭐 주변에 뭐 학교가 있으면 뭐 학교랑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세계의 부지가 있어서 그쪽이랑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세계 부지나 이런 거 사기업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문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으면 협의에 저희가 이제 참석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지원 업무를 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정비계획 안에 대한 것들은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구청에다 접수를 하고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1차적인 이제 초안 계획안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거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한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계획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에 21년도에 이제 공공에서 수립한 저희가 정비계획사항은 전체 정비계획이 23,094제곱미터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우체국 부지를 제척을 하고 한 1,929제곱미터 정도를 감소시켜서 지금 현재 이제 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21,165제곱미터로 이제 구역을 우체국 부지를 제척하고 이제 지금 제한을 하려고 잡았고요. 그러면 7,000평이 안 되나? 평으로 치면요. 7,000평이 안 되네. 7,000평이 예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갔다 가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일반 산업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산업 지역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치 1 엄밀히 따지면 이제 가운데 지금 이제 타임스퀘어 앞쪽으로 이제 이면도로가 잡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시설 결정 조서상에는 소로 1-10호선이라고 이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획지가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뉘는 계획들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똑같은 형태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21년도에 결정고시된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등 부지로 이제 계획이 잡혀는 있고, 그게 이제 승부당 비율에는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중공업 지역하고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 혼재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21년도에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중공업 지역을 전체적으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하면서 이제 결정 고시가 됐던 사업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똑같이 전체가 다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인 것처럼 이제 계획이 되어 있지만 21년도에 결정 고시되기 이전에는 중공업 지역이 같이 좀 섞여서 혼재되어 있던 지역이다라는 것들로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중평균이 되고 이제 용적률이 같이 이제 좀 중공업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것을 감안해서 이제 밀도 체계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21년도에 결정고시 된 거에는 이 위에 있는 부지 자체가 공공시설로만 잡혀 있고 이제 승부당 비율에는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화시설로 지금 이제 공공기여를 하는 걸 기본 전제로 해서 이 기반 건축물 기부 체납을 하는 걸 이제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잡아서 지금 이제 제안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의무부담 비율이 이제 기존의 이제 정비계획상에도 보면 10% 이상 의무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건축물에 대한 기부 체납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도로를 기부 체납하는 사항들, 이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안한 순부담 비율이 뒤쪽에 보시면 신세계 신세계는 포함 안 됐죠? 180. 네, 신세계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희 구역 안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는. 네, 신세계 부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신세계가 저희 부지 안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사실 반영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세계랑 지금 사전에 뭐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조합이랑 이제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세계의 요구 사항들이 지금 계획안에 반영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순부담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가 이제 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10%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그리고 이제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 기부채납 등을 합쳐서 이제 순부담 10% 이상을 계획을 잡았다라는 부분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810% 정도 지금 최대 용적률 810%까지 이제 가능한 걸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기준 용적률을 460%,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 이제 뭐 개방형 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건축물 인증이라든지, 뭐 가로 활성화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반영을 했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가져가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는 용적률이 한 1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 460%에 허용 인센티브 190%를 얹어서 지금 계획을 좀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와 건축물을 설치하는 설치 비용을 이제 토지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산한 인센티브를 반영을 했을 때 용적률로 약 160%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까지 추가를 했을 때 최대 용적률을 한 810%까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810% 이내에서 이제 건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제 제안을 해드린 상태인 거고요. 최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에 이제 21년도에 결정 고시된 정비 계획에 보면 최고 높이 150m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10% 이상의 이제 공공기여를 반영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최고 높이를 산정을 해보면 한 173m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좀 높이를 좀 상향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검토가 됐어요. 층수로 치면은 173m에서 예, 49층 이하까지는 더 이상 올려봐도 네. 크게 공사비만 높아지지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여 저희가 제공하는 공공기여 수준을 봤을 때 최소 높이를 한 173m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제안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건축 계획을 앉혀서 지금 제안을 드린 상태가 되겠고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정비구역 안에 네. 국공유지가 많이 있나요? 뭐 국공유지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순부담 기준 10%예요. 지금 이제 기존에 21년도 결정 오신다는 거 보면 항상 저희가 인센티브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만 제공한 면적 기준으로 10% 이상을 제공을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원래 기존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순부담으로 공공기여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이게 인센티브로만 용적률 인센티브로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기본계획 등을 이제 변경하고 이제 내용 부분을 좀 이제 개정하면서 이제 이 공공기여를 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최고 높이도 같이 좀 완화받을 수 있게끔 그 개정 내용 부분들이 좀 들어온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근본에 최고 높이 부분들도 150m에서 173m까지
조금 완화해서 이제 제한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보면 생긴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좀 제한을 드린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10%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 173m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공공기업 부분들을 이제 잡아본 거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제 그 기존의 21년도에 결정고시 나는 거에 기준에서 그 공공기부 체납을 크게 늘리지 않고 그 범주 안에서 그 10% 이상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비용이나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수부담을 많이 늘려서 용적률을 막 왕창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좀 한계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뭐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사업성하고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조합하고 이제 뭐 DA 쪽하고 판단을 했을 때 높이에 대한 것들이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180m를 제한을 할 것인가, 뭐 190m를 제한할 것인가, 뭐 200m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고, 이게 땅을 그러니까 높이를 많이 올려서 제한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게 높이를 많이 올리려면, 최고 높이를 그만큼 더 많이 올리려면 저희가 또 내줘야 되는 땅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땅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쨌거나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땅 정도 수준으로만 저희가 제시를 하고 이제 찾을 수 있는 최고 높이가 몇 미터일 건지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찾은 이제 높이가 지금 173m 수준이 지금 가장 적정하다라고 본 거죠. 추가적으로 토지를 내놓지 않고 찾을 수 있는 최고 높이. 네. 네네. 네. 신생이 좀 붙어있는 땅. 네네. 지금 여기 문화시설로 돼 있잖아요. 네네. 너무 아깝잖아. 충분히 안 되겠죠. 지금 문화시설로 저희가 일단은 거기가 몇 층까지 건축 제한이 있나요? 층고 제한이 높이 제한이 있나요? 네,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진행 방식을요. 네네. 그냥 죄송한데 네, 설명을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게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보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건축에 대한 것들은 이제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시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우체국 부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제척 이유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체국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분들이 지금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에 사실 그 21년도에 결정고시가 됐던 것이 획지 1, 2 해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획지 2로 잡혀있던 기존 면적 자체가 한 2,538.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체국이 저희 부지에 가지고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 획지 2를 그 소유하고 있는 소유 지분만큼만 계획을 해주고 그 위에 나머지 뭐 연면적 부분들을 좀 할애를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부지로 이게 따로 이제 거의 이제 분리가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획지 2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저희가 같이 쓰려고 이렇게 획지 2를 잡아놓은 부지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체국 부지를 따로 띄워주기 위해 애초부터 획지 2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사업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우체국이랑도 이제 구두상 이제 사전협의도 해보고 했지만, 우체국에서 사실 이걸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구주 사전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에서 이제 이 획지 2로 이렇게 좀 우체국 부지로 따로 분리를 해주긴 했지만, 이걸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보다 더 많이 이제 잡혀 있다 보니까는 나머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부지는 이 가운데 있는 도로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2,099제곱미터 정도만 우체국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획지 2로 잡혀 있는 면적은 한 2,538.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체국 건축물이 앉아 있는 부지 이면부까지 지금 우체국 부지로 같이 잡혀 있어요. 21년도 지금 결정고시된 걸 보시면.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이 뒤쪽 부지를 우체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들이 이 부지를 굳이 매입할 이제 자금 집행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굳이 현황 건축물로 잘 운영하면서 지금 세 잘 받고 있는데, 왜 이거를 굳이 우리가 매입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체국 쪽에서는. 그래서 이걸 별도 부지로 이렇게 지금 계획해놓은 거에 대해서 우체국이랑 뭐 이제 협의를 차츰 이제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제 받아서 이제 의견을 하겠지만 협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사실상 쓸 수 없는 부지로 인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구두 협의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우체국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타사업지 그때도 이제 주민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저희가 협의를 돌게 되면은 그 우체국 그 본청이랑 저희도 이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타사업지 같은 경우에도 그 부지 안에 이제 우체국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한번 진행해본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사실 의견을 내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필지보다 더 큰 면적에 아니 그 단독 필지로 구획을 해달라고 보통은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 본청이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지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저희는 사실 지금 재촉하고 가는 것이 지금 협상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재촉을 하고 저희가 좀 대안을 잡아가지고 뭐 이사회에 대한 대의원에는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던 거였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건축계획도 같이 수반해서 잡았던 거고요. 물론 뭐 주민분들은 사실 이 땅 자체가 이제 그 간선도로변에 접해 있고 가장 이제 상업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이고 이제 금싸라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 땅을 같이 혼합해서 쓰고 싶어 하시는 이제 좀 욕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이게 햇지 2로 계획됐던 그 시점 자체부터 이거는 저희가 같이 쉐어해서 쓸 수 있는 부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제청한 건 아니고요. 우체국이랑 사전 구비 협의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결정 취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청이나 시랑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보고 도저히 이제 계획적으로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기에는 사업성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다 보고를 드리고 이제 이 재촉하는 걸로 계획안을 수립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그때 이제 건축 계획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저층도 상가를 왜 안 깔았는지, 뭐 왜 5구 타입에 대한 이제 평형별 타입들이 왜 없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주민분들의 좀 의아함과 지금 의견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A 쪽에서 좀 그거에 대한 좀 대안들을 좀 마련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좀 건축 계획에 대한 것들을 좀 DA에서 한번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면 네, 좀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진행이 있는데 사장님 같이 심의견이 되니까 네네. 이따 이제 설명을 좀 주셨는데 네네. 우리가 이 협력업체 회의를 지금 몇 번 정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저희가 제 기억에는 사실 뭐 이사회하고 이제 대의원회 분들이 이제 좀 풀어서 이제 섞여서 회의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제가 하기에는 5회나 6회 정도 했는데요. 저기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사무실에 1회에서 6회까지 한 그 자료를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여기 예부 사무장님 계십니까? 네. 어디 계세요? 여기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직무대행 체제로서 지금 1회 협력업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우리 조합원들이 사무실 방문했을 때 언제든지 직무대행 체제에서 협력업체 제1회에 협력업체라고 하면은 항상 볼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저 사무실에 구비해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5회에서 6회 정도의 협력업체를 회의를 하면서 상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유타도 계시지만 뒤에 계시지만 용적률은 810%까지 가자. 더 요구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이상 하기에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810% 가고 높이는 아까 저 173m 말씀하셨죠. 용도 상수로 가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걸로 일단 놓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높이를 요구하거나 용적을 더 높이자 그러면 또 정비계획이 변경안이 또 흐트러지니까 요거는 상수로 두자. 그리고 또 하나 우체국도 제청하는 쪽으로 상수로 두자. 그래야지 저기 유타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도서를 작성해서 이제 구청에 제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 궁금하고 싶은 거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상수로 뒀는데
우리가 또 어떤 것을 요구를 해야지 결정을 해줘야지 구청에다가 이 도수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 조건. 우리 조합에서 어떠한 사항을 결정을 해줘야지 유타가 영등포청에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게 될 거 아니에요? 동의서 3분의 2 이상 아니에요? 네. 조건죠? 일단은 계획적인 것부터 이제 하면 사실 뭐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6, 7회 정도 저희가 정확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 7회 정도 하면서 사실 계획안에 대한 것들을 좀 결정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공공기여를 몇 퍼센트를 하고 높이를 몇 미터까지 찾아가고 용적률을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좀 결정하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쭉 거쳐왔던 건데, 만약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그 결정했던 그 계획안들에 대한 좀 불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조합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원하시는 최대치가 얼마인지 그거를 좀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말씀드리잖아요. 네, 우리 여태까지 6회 정도의 네. 회의에서 네. 용적률, 높이, 우체국, 재책은 상수로 놓자. 변함이 네, 없이. 네, 그렇게 하고 이걸 상수로 놓고 네, 그 외의 사항이 조합에서 결정해 줄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타가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걸 우리한테 요구해달라는 얘기죠. 뭐를 결정을 해달라. 그거 외에는 이쪽이 공공에 기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되면 네. 조합에 보고를 드리고 이걸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달라고 저희가 그때 접수 이후에 다시 협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드릴 거고요. 지금- 그때 기부한다고 그때 네. 근데 지금 사실 영등포 구청에서는 이 북측 부지에 대해서 토지로 기부 체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건물 말고 토지로만 네, 우리가 건물 안 줘줘도 돼. 네. 기존에 지금 저희 부지 앞쪽에 보시면은 너무 크잖아. 네, 여기 GS 지금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안에서 지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건축물 내에 지금 공공청사 계획이 잡혀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 부지 끄트머리에 보면 네.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GS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부 체납 용도로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따로 이제 별도로 핵지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 내에 공공청사를 기부 체납하는 용도로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별도 부지로 좀 구획을 해서 공공청사를 계획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여기 부지보다는 지금 우리 요 위에 보면 이제 좀 짜투리 공간처럼 이제 토지가 있으니 그 부지를 제공을 해주면 본인들이 좀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사전 협의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그때 이제 조합에다 이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이제 건축계획 쪽이랑 같이 이제 좀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토지로 전체 기부 체납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그냥 획지로 계획을 해가지고 잡는 것이 일단 그 용적률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지금 위에 같이 획지 1로 잡혀 있거든요. 그 이 북측에 있는 획지하고 저희가 아래쪽에 지금 공동주택을 짓는 이 획지하고 같은 획지 1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획지로 잡게 되면 북측에 있는 부지까지 획지로 잡게 되면 이제 그 획지에 대한 이제 분모 자체가 커지니까 용적률에 대한 지금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사업성적인 지금 판단이 있어서, 그러면은 토지로 전체를 다 기부 체납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똑같이 건축물 기체처럼 저희가 기부 체납 형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그 사업성적으로 좀 조합이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무시하고 일단은 지금 최초 21년도에 건축물 기부 체납 취지에 맞게끔 그냥 건축물 기부 체납으로 제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영등포구의 이제 주관부서 쪽에서 이제 서면으로 공식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구조상 이제 협의 의견만 들어오는 상태니까는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공식 의견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축물 기체로 지금 이제 제안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지만, 저희가 제안서가 이제 공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토지에 대한 기체를 해달라고 전환해달라고 이제
공식 서면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결정은 사실 이제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사업성 돈적으로 좀 이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협의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절차를 빨리 가실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미반영으로 해가지고 그냥 현재 조합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성 위주의 계획안을 가지고 계속 절차를 밀어붙일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 부분들을 저희가 뭐 조합 측에다가 계속 이제 절차마다 좀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 요구가 언제가? 그런 저희가 네, 말씀드린 거에 아직 답변이 네. 없으신데 네. 일단은 도수를 제출을 하기 위한 우리 조합의 결정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동의서만 구비되면 됩니다. 일단 동의서가 제일 급한 거예요. 네. 지금 네. 동의서만 되면 네. 도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기 부지를 주게 되면 네. 얘네들이 810%를 짓게 되면 네. 우리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용적률을 못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개념은 그런 것도 아니죠. 있지 않아요. 그건 뭐 있지 않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810%라고 하면 네. 얘들 저기 부지를 받아갖고 네. 810%가 얘네 저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810%를 사실 그 부지 안에 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높이가 일단은 40m로 결정이 이건 돼요. 40m를 결정. 네. 지금 21년도 결정고시 난 걸 보시면 뒤에 그 뒤쪽에 그 위쪽에 그 짜투리 획지 같은 경우에는 40m 제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건축물을 짓기에 엄청 좀 좁은 형태의 획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기도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청사를 일단 뭐 원한다라고 그 획지를 달라고 이제 사전 요청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이 획지 자체가 워낙 이제 세장형 필지다 보니까 그 건축물을 지었을 때 지하 주차장 계획이 안 됩니다. 이 지금 이 획지에다 건축물을 올렸을 경우에 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램프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램프 폭 자체가 안 나오는 그 폭 길이입니다. 지금 획지가. 그래서 주차 계획들이 안 되고 지상층으로밖에 계획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쪽에다가 건축물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좀 제약 사항이 많은 좀 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볼 때는 네. 그 땅이 너무 거기 안에다 주기는 기체나 기부하기는 너무 땅이 너무 커. 그렇죠. 그죠? 근데 네, 이제 너무 크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네. 카페나 이런 활용도로 건물을 지어서 네. 우리가 분양을 하고 네. 조합에서 네. 분양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활용도 같이 지어서 얘네 매칭은 니네가 써. 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네.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뭐 땅이 뭐 크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갔을 때 이제 땅으로 내놓을 때랑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로 내놨을 때의 이제 산식 자체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땅을 기부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상한 용적률이라는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산할 때 개수를 1.3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100제곱미터의 땅을 순수하게 내놨다. 그럼 거기다 곱하기 1.3만큼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땅은 이제 우리 땅으로 놔두고 이제 건축물만 지어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0.7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이 그거는 우리가 네. 몇 회의 그 협력체 회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지금 나온 용적률은 네. 그 구축에 있는 그 땅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네. 건축물을 지어서 주는 걸로 해서 네. 용적률이 나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저번 우리가 협력체 회의에 네.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요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이익되는 쪽으로 네. 여기 저기 그렇지. 주문 들어갈 때 네. 이게 땅 평수 보니까 대충 이게 한 7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700평은 지금 땅 아니에요. 사실. 네. 그때 지금 홍성호 네. 위원장님이 계실 때 네. 너무 주는 게 아깝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건축물을 기부체납하는 쪽으로 그때 변경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건축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짓는 네.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잘 네. 판단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게 사실 이제 땅이 이제 저희가 이 땅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더 되게 높다라고 하면 뭐 말씀하신 거대로 뭐 이 땅에 뭐 일부만 띄워주고 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취하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땅의 형태 자체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되게 좁고 건물로 뭔가 지어서 활용하기에 되게 애매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들을 이제 기부채납 부지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건축물을 메인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의 인센티브 부분들을 조금 더 취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합 측면에서는 더 이제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재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계획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 땅하고 건물을 같이 져서 기부채납을 하면 네. 그거 다 플러스? 네, 다 플러스 됩니다. 토지 플러스 건축물에 대한 거는 설치비 플러스. 다 네. 플러스? 네. 그럼 용적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같이 올라갑니다. 용적률이 요즘은 많이 건축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다시 계산해봐야 되고 그거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한번 저기 전무님이 그 네. 계획안을 한번 더 다시 봐야 되고. 한번 뽑아보시죠. 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건축 유타가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유타가 설명한 이 근거를 가지고 이 근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DA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DA를 주면 DA가 이제 여기서 기본 안을 좀 만드는 거죠. 네. 가구수가 몇 개고 평형이 몇 개 되고 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지. 나눠드린 유인물 그 A3짜리 그래서 좀 내용이 많고 이제 숫자도 여러 개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걸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개요는 이제 기존 안이라고 써 있고 최상단에 이거는 저희가 일전에 접수도서 준비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에 이제 조합에서 저희 설계 미팅을 진행을 할 때 몇 가지 아트를 좀 보여드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선 잠정안의 개념이었습니다. 어차피 진행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설문조사도 안 된 상태고 또 여러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잠정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우선 당시에는 이제 좀 접수를 빨리 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우선 좀 진행했던 안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 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규모는 7층에 49층 여기 다 내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63,400평짜리. 그다음에 용도는 뭐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 오피스, 문화시설. 이 문화시설이 이제 구체납 시설이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비율 써져 있는 게 각 용도의 비율들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주택이 60%고 오피스텔이 17%고 이제 이런 기준으로.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 평형대는 최소 39 타입 맨 아래에 표에 있습니다. 전용 제일 작은 게 39 타입. 이건 전용 면적 개념입니다. 39제곱미터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뭐 84 타입, 그다음에 제일 큰 건 뭐 119 타입까지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 하에 이제 계획안을 또 다음 장 배치로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세 개 동이 공동주택이고요. 제일 좌측의 건물이 오피스텔 구성되어 있고 제일 우측편에 우체국 쪽 옆에 있는 게 오피스를 조명했던 안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계획안을 만들었던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때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이 안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대안 2라고 되어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장단점을 설명드렸을 때 우선 잠정적으로 이 안을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안2 같은 경우는 밑에 한 4개, 평균 한 4개층 정도로 이렇게 상가를 다 토로 까는 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거주성이나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당시에는 또 이제 상업시설에 대한 어떤 분양 리스크 이슈도 많아서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안을 선택을 했던 거고 이 안 같은 경우는 이 앞쪽 영등포 사거리 쪽에 좀 상가를 집중하고 오피스텔 하부에 일부 상가를 짓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주거를 대부분 이제 오피스로 했던 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민 설명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이제 몇 조합원님들이 이제 지적하신 이슈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형 평형대가 없다. 소형 평형대가 있어야 뭐 1+1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하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기가 일반 상업지구 영등포 역세권인데 상가 비율을 높이는 게 사업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물론 그렇죠. 상가 분양가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런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받아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계획안을 간단히 그냥 한번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오피스랑 상가를 좀 믹스해서 한 안, 그게 대안 1이고요. 대안 2랑 대안 3는 순수 상가만, 상업시설만 배치한 안입니다. 이게 이제 요전에 요걸 좀 설명드리는 게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 전체 어떤 건축물 용도를 100%라고 하면 저희가 80%는 주거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입니다. 나머지 20%는 무조건 비주거 용도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업적으로 비주거에 제일 잘 팔리는 건 뭐 상가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업무시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시설들이 이제 사업적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를 요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키인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안 1번 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보실 거는 우선 아까 제가 중간 표에 보면 요 비주거 표 있죠? 비주거 표에서 요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오피스텔이 15% 정도 했고요. 판매 시설이 12%, 업무 시설이 7%. 그러니까 아까 거 대비해서 상가를 한 12%, 거의 13%죠. 13%까지 올리고 업무 시설을 한 7%확 다운시킨 안입니다. 그래서 상가 비율을 좀 높인 안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공동주택 공급 면적표에 보시면 그 주택 타입을 5구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1+1의 그 +1에 해당되는 소형평형 기준이 60 이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8사를 하나 가져가고 플러스로 5구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5구짜리를 좀 이번에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형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이 표형대를 이렇게 나눈 비율의 기준은 뭐냐라고 이제 질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일전에 2월 말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어요. 물론 이제 뭐 한 반수 정도밖에 답을 안 하셔서 이게 이제 정확성은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표형대 설문조사를 대략 보면 한 소형 표형대, 소위 말해서 20평형대가 한 12% 정도의 선호도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84, 보통 30평대죠. 30평대가 한 50%의 선호도. 84가 정확하게 34평이에요. 그렇죠. 33, 34평입니다. 그 다음에 40평대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대략 한 40% 정도를 선호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건 이제 물론 조합원 선호도죠. 이제 이게 또 뭐 분양시장에 내놓을 때는 또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대략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선에서 우선 비율은 정했고요. 이 비율은 어찌됐든 최적의 비율을 저희가 뭐 이거는 뭐 접수하고도 계속 돌려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되고, 배치를 한번 보시면 자, 그 당초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운데 세개동이 주거였다고. 근데 이게 소형표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거 3동까지는 3동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주거가 4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를 여기 보시면 파란색, 녹색, 핑크색 요 4개가 이제 주거동이 되는 거고요. 좌측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오피스텔이고요. 이 오피스텔 하부에 오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가는 전체적으로 요 이제 영등포 로타리 쪽에 요 일축한 걸 한 10개 층, 이거 뭐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냥 좀 확 올렸습니다. 이게 되게 얇아갖고 사실 높이 올라가기는 불리한 공간인데 어쨌든 최대로 10층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평균 2개층으로 깔았습니다. 상가는 우선. 네, 2개층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위는 주거 세입자들이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옥상 정원이 되겠죠. 요런 아니고 이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면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는 게 아까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오피스텔이
48층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이제 오피스입니다. 오피스가 한 10개 층 정도 들어가고, 이 이제 짙은 이제 약간 레드 계열의 이게 2개 층이 상가가 쫙 깔리고, 영등포 로타리 쪽은 10개 층, 남북 상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8층으로 되어 있는 10개 층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된 게 우선 대안 1번입니다. 그래서 대안 1번은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평형 때는 어쨌든 오브 타입을 적용시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소형 평형 때 비율을 높였다는 거, 그 다음에 상가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주거 비율의 상가 한 2개 층 평균으로 깔고, 나머지는 좀 오피스가 좀 비주거 면적을 가져간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 상가가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된다는 의미가 팔리냐는 의미신가요? 그런 여러 가지지. 팔리는 자, 계획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파는 문제는 이제 사실은 그건 이제 같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이게 8대2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8대2에 20%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의 숙제입니다. 비율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갔냐는 건. 근데 이제 좀 조사해봐야 되고, 사실 골신생이나 타임스퀘어 안에 상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없는 우리 상가 이거는 병원이라든가 이제 주로 이제 병원하고 우리 스포츠 센터나 이런 저기 이런데다 저기 병원들 좀 우리 저기 검사하는 병원은 되게 커요. 검사센터. 센터 같은 것들 놓는데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그건 좀 시장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요. 근데 여기는 신세계가 이제 와 계시지만, 예, 신세계가 여기 와 계시지만, 여기 우리 우측에 이 2동짜리 있잖아요. 2동짜리를 여기가 이제 상가로 이제 2층을 넣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신세계가 사용한다는 요청이 있다 그러면 백화점으로 이 넓이가 백화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이가 되나요? 지금? 이 넓이하고 비교했을 때 가능한가요? 넓이가? 이제 불리한 면이 많죠. 이제 주거타워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주거타워의 코어 부분,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런 것들이 상가까지 관통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상가 계획이 그렇게 자유롭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기 신세계 쪽에 와 계시는데 혹시 이거 검토 좀 한번 해보시면 있나요? 더 듣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럴까요? 같은데. 왜냐하면 이안 사만을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안을 연속해서 설명드리면, 이안하고 상안은 이제 오피스를 없애버린 겁니다. 상가로만 계획한 아니고요. 그리고 뭐 주거 컨디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치도는 거의 비슷하기 단면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등포 로타리 쪽에 10층 상가 동일하게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 로타리 쪽에서 가까운 이 2개 동 화부에는 4개 층을 깔았습니다. 상가. 그 다음에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주거동 두 타워에는 2개 층 상가를 깔고, 오피스텔 쪽은 3개 층 상가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100% 상가로 20%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하는 왜 안 하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은 지하를 저희가 배제한 이유가, 저희가 땅 컨디션이 사실 주차장을 설치하기 되게 불리한 컨디션입니다. 길쭉하고 전방향이 길쭉한 땅 모양에다가 그 가운데 이 조치지구 신안산선 때문에 끊겨갖고 주차 효율이 상당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순수 주차장만 깔아도 7계층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8계층 이상은 좀 부담스러워서 우선은 지하 상가는 최소로 거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안2의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대안3는 간단합니다. 대안3는 그 맨 뒤에 이것도 단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도 먼저 죄송합니다. 대안3 배치도를 먼저 보시면, 대안3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왼쪽으로 다 공동주택 4개 동을 몰고, 그 다음에 아예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이 사거리 쪽으로 붙이나. 그래서 사거리 쪽에 아예 오피스텔하고 오피스텔 하부에 상가를, 이게 상가라기는 거의 근생 빌딩 개념이 한 10계층 정도를 그냥
무슨 빌딩을 몰아넣나. 그래서 단면을 한번 보시면 맨 오른쪽이 로타리 쪽이죠. 그냥 10개층에 완전히 덩어리 금생 상업시설 빌딩이 생기는 거고, 뭐 저기 영등포 저쪽 로타리 쪽이 생기는 그런 상업시설 같이 통으로 이렇게 되면 뭐 이 안에 다채로운 어떤 상업시설에 대한 배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거동 밑에는 한 2개 층으로 우선 좀 그나마 최소화 하나. 그러니까 오피스텔 위치가 앞쪽 전면으로 가버린 거죠. 아예 그냥 상가랑 같이 볼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100% 20%를 상가로만 채우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아니고요. 혹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이제 샘플로 저희가 상가에 대한 평면을 그냥 크게 막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용으로 뭐 1층 계획 1층에다 상가를 쫙 저희 이제 밑에 깔면 대충 이제 이런 평면이 나온다. 상업시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공동주택 출입구랑 상업시설을 어떻게 이렇게 분리 배치하느냐가 이제 가장 계획의 중요한 관건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상업시설하고 공동시설의 출입이 이렇게 엉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지상 2층 상가, 2층이든 3층이든 이제 이런 모양들이 돼서 상업시설이 쭉 깔리는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가운데 신안선 때문에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덩어리를 연결하는 뭐 브릿지 정도는 이 공개용지 상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신세계에서 이제 이걸 꺼갈 수 있겠냐라는 건 한번 뭐 의향을 여쭤보죠. 예, 신세계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 안에 저희는 기존점하고 연결이 안 되는 상가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OR상을 제가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가운데 도로가 있어서 저희 매장하고 연결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상가를 굳이 계획할 니즈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 그리고 그 위에 운영 중인 사무실 창고, 그 공간이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안 1, 2, 3는 저희들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 회의 때 그때 조합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주차 상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주차 대수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가 좀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을 같이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이 상업지 주차 상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지금 VIP가 거의 한 100대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요 상한제로 진다 그러면 한 30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갭 차이가 있는데 한 70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그래도 주차장 저희를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하실 때 뭐 저도 그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 대수 한 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은 저기 뒤에서 이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요. 사실은 합법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뭔가 좀 색다른 접근? 그러니까 색다른 접근이라서 뭘 해서 신세계를 펼쳐내서 같이 가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는데, 그 색다른 방법이 뭔가를 좀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저기 공공주택에다가 뭐 한 개층이고 두 개층이고 신세계에 주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주차 대수에 산입이 안 되는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해서 그냥 신세계에서 그 공간을 쓰시는 건데, 이게 또 나중에 사용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추후에 준공 이후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맞췄을 때 한 2개층을 우리가 한 2개층을 더 파서. 근데 이제 불법 빌 확률이. 근데 변호사님 그 뜻이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건축상 줄 수는 있는데 법에 상한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 신세계 땅이 얼마면 여기에서 몇 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30대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데, 주차장은 그걸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고, 모자라는 거는 우리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를 쳤을 때 한 개층이나 2개층 정도를 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분양세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 주차를 원래는 뭐 보통 최소 한 대 이상 내다 보통 주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해결할 게 아니고 신세계하고 우리가 맞다고 이거로 같이 의논해 봅시다.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하에서 연결되는 거는 생각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까 연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통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발렛 고객들이 거기서 주차를 하시고 나면 비안 받고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제 말씀은 네. 상업시설을 일부 여기 쓰시면서 지하 연결 통로로 연결되면 안 돼요? 네, 연결 통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평면이 하나의 평면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체국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지금은 우체국이 해결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리빙관 쪽이 그쪽이 코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면을 제대로 만들어봤자 저희 리빙관하고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지금의 뭐 의견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체국을 신세계에서 사버리지 그래. 거기 국유지입니다. 감사히 그 국유지입니다. 내가 절차 밟아서 신세계 정도는 파워가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생각이 안 돼요. 저희들이 파워가 있었어요. 아니 거기 제가 뛰는 데가 방장관 산업부 산업장관이죠. 장관이라 우체국으로 가자래요. 당선이 돼야 뭐 팀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당선 되지 뭐야. 내가 신경 거야. 무조건 되니까. 그러면 응원해야겠네. 대부분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거를 신세계 사게 해줘. 우리도 우리도 편하고 신세계도 좋고 그렇게 해주면 이거를 같이 통으로 지금 내기. 일주일이 여기라고. 여기 아니 신세계하고 신세계하고 이게 여기 이제 우정청인가 거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상층부에서 장관끼리 협의해서 수단 쳐버리면 돼. 도로가 있었어. 이보다 더 하고 가는데 뭐. 그 자체가 이제 국유지고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점용 요구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얘기했죠. 저번에 회의할 때 얼핏 듣기로는 안산선 지하철이 우리 쪽 구역을 좀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네, 그거 한번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일단 받은 의견은 일단 그 사유지에 침해가 없는 지하 깊이로 일단 그 시설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한 건축 부지하고는 이제 재산상 침해는 없다. 라는 이제 의견을 사전. 예를 들어서 땅 지질 조사를 나중에 지질 조사를 했는데 땅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네. 깊게 박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7층까지 기면 10m 이상 파야 되는데 거기서 뭐 30m 파이 박는다 그러면은 감안해도 충분히 깊이가 좀 파여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거는 폭설에서나 이런 데 한번 질의를 좀 해서 추후에 뭐 파이 박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한번. 안산선은 됩니다. 우리가 저기 조합창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거 확정이 있나요? 근데 이게 아니 건너편에서 하든가 하지 쪽방촌에다 하든가 상당히 하지. 깊게 왜 이쪽에다 해야 돼? 이쪽에는 땅값이 비싸진 거 지면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70m 우리 집 엄청난 손실이에요. 층수로 그럼 몇 층 정도? 소유층이 층수로. 가운데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양이 지하 50m. 우리가 지하 7층을 하잖아요. 그 밑에서 얼마나 더 이제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한 그걸 왜 거부를 하는 거지? 30m? 아, 해주니까. 근데 그 땅이 안 좋으면 파일 30m 박아요. 네. 그리고 30년 들어가지. 30m 박아요, 파일. 그러면은 뭐 잘하면은 뭐 그 밑에 뭐가 생겨서 뚫고 들어가요. 바위가 나올 때까지 박으려면 30m 박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건설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신안산선 문제 때문에 이제 파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파일 때문에 그러면 추가 비용을 건설사가 우리 조합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법적 대응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그 비용을 신안산선 쪽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법적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가서 그거는 지금은 모르잖아. 지금은 몰라. 근데 이게 관하고 싸운다는 게 시민가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 안에 것까지 상관은 그렇게 다 한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잖아. 이걸 좀 빼고 이걸 지붕 위로 했잖아. 응? 지붕 위로 저기 정원을 만든다고 지금 계획돼 있잖아. 그걸 2층으로 해서 일부 여기 정원하고 상가가 있으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내려와서 바로 상가를 갈 수 있게 이게 더 좋지 않을까는 생각이. 요 정도는 저 정원도 좀 만들고. 뭐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거를 약간 몰 형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고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면적을 20%를 좀 커봐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오픈 상가는 사실은 사실 어려워. 이거는 그냥 쇼핑센터 같은 백화점 개념의 상가가 있으니까 그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층이지 사실 몰식으로 좀 개방형으로 만들면 더 많이 보여요. 일단은 우리가 기존안에 대비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어서 대안 1, 2, 3을 만들어보면 뒤에 이제 고생 좀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까? 우선은 뭐 이게 저희가 뭐 이게 최종 저희가 나중에 진짜 공사까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까지 뭐 부담감은 아니더라도 다양성 정도는 어쨌든 잡아서 비슷하게 맞아야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진행하고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요거를 기존안 대안 1, 2, 3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다. 접수안을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최선님, 요거는 우리가 이사회에서 1, 2, 3안을 심의를 해서 기존안 대안 1, 2, 3안을 협의를 해서 요걸 대의원회에 내려버리죠. 대의원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아니 지난번에 이 세 개 안 가지고 그때 홍성열 조합장 있을 때 이거 정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기존안이라고 돼 있는 뭐 하나 될게요. 녀석하고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대안 2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사실 보여드렸어요. 두 개만? 네, 두 개만 보여드렸고 그때 당시에는 우선은 야 이거 상가 너무 많다. 4층까지 이거 상가 올라가면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안 접수안 지금 만들어진 걸로 잠정적으로 선택을 하셨던 거고 어찌됐든 요걸 한번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사님들 위주로 이렇게 그렇죠. 네, 집행부 위주로 정리하셨던 거니까 그렇죠.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뒤에 입장에서는 어느 안이 제일 근데 이거는 사실 계획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것도 되죠. 근데 사실 이건 다분히 결정은 사업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죠. 사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설계사 제 입장으로 컨설팅들이니까 제가 모든 안의 장단점을 정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저 이사 송견입니다. 그전에는 기존안만 있다가 이게 이제 대안 1, 2, 3이 있는데 이걸 우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님이 이거를 우리가 이사에서 상정을 하셔서 안건을 만드셔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대의원에서 다시 내려 도의원에서 어느 안건을 하나를 결정을 해서 저기 유타에 넘겨서 소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죠. 다음에 안건을 이거 한번 만들고 좀. 요거에 대한 장단점을 1번안, 2번안, 3번안에 대한 장단점을 좀 저기 해주시면은 왜냐 그냥 도면만 보려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으니 1번안 장단점, 2번안 장단점, 3번안 장단점을 좀 설명서를 하나씩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죄송한데 대안 1, 2, 3 다 저희 신세계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신세계하고 머리 맞대고 설계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가지고 안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가지고 한 점 여기서 빠꾸하면 어떻게 아니 신세계 TF치는 우리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세계 해야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하자. 그렇죠. 하고 나서. 네. 저기 약간 그러니까 이슈랑 지금 이제 신세계 측에서 요구하셨던 개념은 사실 지금 이슈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창고를 이게 어떤 안이 되든 그 요청하신 거는 을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요구하신 안에 적합한 제3의 안이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그냥 그거는 상수로 두고 어찌됐든 여기서 선택한 안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1, 2, 3 안에. 그러면 기회하고 신세계하고 한번 만나서 그래. 안을 근데 이제 만들었다는 말씀하신 건 들었으니까 신세계하고 한번 계획적으로 풀 수 있는 DA가 힘을 머리를 많이 좀 써야 돼. 그러니까 신세계하고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한번 그 안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봐요. 나도 같은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또 해보고. 아니 전문가끼리 우리는 뭔가야. 신세계하고 둘이서 이제 안을 짜서 만들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하고 우리하고 한번 저기 만나서 미팅을 한번 하자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사장님이 걱정하신 게 우리 상가가 이제 80%, 이제 20%를 너무 많다. 이게 분양에 대한 게 걱정이 되신다 그랬는데 이 비율을 좀 낮추면 어떨까요? 9대 20대 10, 9대 1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20%. 이게 법정인데 네, 굳이 우리가 요구해서 한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10%까지는 이제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간서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기 우리 영국과 저쪽에 지금 하는 거에 거기는 9대 1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심화 수요 조사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가를 누가 얼마를 원하는지. 이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9대 1로 가는 거는 영국과 저기 우리 조남국대의원님 그 현장에 9대 2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안에 이 도면을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이제 한 가지 또 염두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 추가적인 공공기업 이 안에 이걸 들어가는 공공기업아. 그렇지. 자, 별로 필요 없단 말이야 이런 걸.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좀 없애자는 얘기야. 네. 굳이 10%로 무조건 끊어야 되는 5%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요조사 다 시킬 거예요. 완화받을 수 있는 게 최대치니까요. 범주 안에 범주 안에서는 어디 가서 이리 왔어요? 근데 만약에 8대2에서 9대 1로 간다고 너무 혼란 선수도 막 바람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3대 1로 맞더라고요. 강포에 거기가 상가가 인구정돼가지고 난리예요. 거기 너무 많이 비싸고 그냥 회사에다 다 내고 하나 물어볼게요. 1층에 보면 잠깐만 지금 회의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녹화가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우리 조합이 처음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장면을 우리 이제 조합원들이 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회의가 좀 정돈되게 저기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지 말고 누군가가 여기에 사무장이 계셨으면 이제 주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없어서 좀 오늘은 처음인데 미스가 좀 있지만 좀 이렇게 회의 주제하는 좀 우리가 각자 얘기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좀 하는 쪽으로 하죠. 좀 한번 해보죠. 기사 이용입니다. 1층 보면은 거의 통로라고 요 중간에 두께가 있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생각을 합쳐버리면 안 되는 게 상가 쪽에만 바깥 쪽에는 일단 지금 공공보행 통로는 기존에 결정국이 되었을 때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부분은 뒤에 이제 이면 부족하고 이제 연결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좀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거를 이제 없애기가 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거를 없애려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명확한 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기명 뭔가 최초 결정 고시 했을 때는 이제 공공부의 통로로서 뒤쪽 이면부와의 이제 연결 접근성 이제 완화를 위해서 좀 결정한 사항이라서 이거를 좀 없애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쪽은 거의 인구가 없거든요. 이쪽이 엄청 많으니까 사실 이쪽 거를 합쳐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한테 훨씬 편할 것이고 안전상이나 모든 문제. 사실 이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계획들은 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계획한 공공보행 통로는 아니에요. 그냥 이 전면부의 이제 보행자들과 뒤쪽 이면부의 어쨌거나 뭐 타임스퀘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제 주변 그 일반 민원 주민들을 위한 이제 공공보행 통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공공성적 측면에서 사실 이 공공보행 통로에 대한 것들이 아마 이제 보행 축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경관적으로 조금 이제 이격거리를 좀 주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들이 있을 수 아파트 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이게 없애는 것들이 좀 윤리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아파트 안에 왜 공공불 네. 그러면 이거를 공공이랑 저기 소방상 도로 직진 안산선 옆으로 붙이면 재개발이 지금부터 내놓은 소방적인 안산선 이쪽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이 좀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여버리면 그런 거 이건 안 돼요. 소방차 크기로 볼 수 있는 거야. 10년 전에. 한개소 정도 아마 뭐 위치를 조금 뭐 이제 변경하는 것들은 저희가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거리가 어쨌든 뭔가 하나를 바꾸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조금 거리를 조금 띄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두 개소를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나를 좀 이제 가깝게 두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폭 자체가 짧아지잖아요. 길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띄워서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해 놓은 것보다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아무래도. 근데 제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제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들었다가 이쪽이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유동인구가 도로가 많아져서 상업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많으니까 복잡한 재개발에서 아파트들은 도로가 훨씬 많이 차하고 막 사람하고 얽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그 방향은 그래서 좀 통로가 넓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 저기 D하고요, 신세계하고 저분이 해서 저기 신세계 안도 받아보고 해서 한번 이걸 맞춰가 그려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하고 또 다시 자주 만나야 돼. 이제 이거 자주 만나서 될 일 알잖아. 자주 만나 신세계하고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되는 거 이 다음에 신세계에서 나 이거 못해 이런 거 그래서 미리 저희 저번에 벌써 몇 번은 만났어야 돼. 지금이라도 좀 자주 만나서 한 다음에 정정하고 우리 같이 만나든지 신세계 정말로 우리 여기 조합에서 한 2~3명만 딱 가서 정명하고 신세계하고 만날 때 우리하고 같이 가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나서 빨리 그 합의안을 도출해야 돼요. 조합이 이러고 설계 완성하려면 50도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다음에 만날 때 그러면 좀 우리가 한번 오다 보면 갈게요. 네, 한 분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합 대표를 한 분은 가서 얘기를 같이 들어야 되니까 그때 한 분은 다른 분은 뭐 많이는 안 가시더라도 무슨 얘기했는지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한 분은 같이 참여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선 신세계부터 빨리 합의를 해.
그렇게 하고 끝냅시다. 오이사 끝냅시다. 할 얘기도 또 있어요? 아니, 저 동해선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기 일단은 이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가 돼야지만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는 거니까 동의서 안 내신 분들 있으면 좀 많은 참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상 보시는 우리 조합원님들 안 내신 분이 있으면 조합에 방문하셔서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분위기가 잡히고 잘 집행부가 정식으로 딱 구성이 되면 유타는 3개월, 6개월 안에 다 합니다. 유타를 그래서 우리가 뽑은 거예요. 유타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인 받는 거는 유타가 최고입니다. 네. 내가 사실 직대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자칫해서 빨리 낼 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봉투해 주시고 이러면은 빨리 가는 방법으로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직대님이 할때 다니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움을 좀 주세요. 그리고 사실 사무장도 정할 때는 미리 8장의 이력서가 들어왔으면 미리 다 보여주고 전 이사회 때 회의할 때도 나 저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 좀 반대예요. 제가 정말 직대되면요 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하고 싶어요. 정말 저 우리 조합원들 다 보고 다 듣고 해서 다른 조합도 좋아요. 일반 조합원들은 참관합니다. 이사회 다 해서. 예비사무장님 저기 우리 이사회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찍는 것도 관계 없어요? 가능해요? 관계 없어요. 그럼 그냥 우리가 해서 타고서 공개를 해버리죠. 저 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사님 말대로 우리가 그냥 오픈해가지고 이사회 아니 대의원의 이사회 다 오픈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다 공개해버리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후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거 올리는 이사회만 자꾸 하지 말고 대의원으로 좀 남길 거 강사님 잠깐만요. 강사님 잠깐만요. 이걸 지금 촬영된 걸 올리는 방법은 저희가 단톡방에다가 그 우리 유튜브 들어갈 때 유튜브 그 클릭을 하는 링크되는 그 표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드리면 링크만 그 클릭만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 연출될 거예요. 네, 영상은 이제 그만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다 됐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회의가 다 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시고 하시고 끝내시는 걸로 마무리하세요. 하여튼 여러모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문기수 이사님이 제안하신 참고해가지고 여러모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발